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에게는 없고, 장동혁에게만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 선을 잡았던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은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 선거를 앞두고 뭐 당내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선거가 됐든 혹은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를 때에 그 어떤 관통하는 선거의 본질이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되게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된다. 포용력을 발휘를 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결선 투표 과정에서는 내 쪽에 합류할 수 있도록 오픈돼야 된다. 문을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력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큰 원을 그려야 된다. 빅텐트를 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만은 그걸 원심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공중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원심력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부심력, 부심점. 핵, 지구에게도 핵이 있고 사과에도 C가 있고 배에도 C가 있고 하는 것처럼 둥구스름한 그런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심점을 일부러 와해시키거나 구심점을 발로 차버리거나 심지어 구심점을 외면하면 원심력이 지랭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구심점이 없는 원심력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흔히 이 구심점을 예전에는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렇게 부른 적도 있고요. 핵심 세력이다. 정성 지지층이다.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 지난 겨울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그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웠던 그 시간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웠던 그분들이 구심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탄탄하게 결속되어 있는 동지애와 스크럼 이것을 별로 차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뭐 내란 동조 세력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서는 원심력이 됐든 다른 그 무엇도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치러내면서 찬탄파다, 반탄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네이밍을 어떻게 붙이든 저는 그런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때로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또는 그 당시에 자신이 최선의 선택으로 탄핵은 어쩔 수 없는 대세다. 뭐 이런 판단이 좀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힌 사람도 원래 탄핵 투표 때는 반대를 했다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그 청년 최고위원이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찬탄파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그 구심점입니다. 여기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저는 장동혁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동혁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호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비대위원장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사무총장 누구를 갖다 앉힙니까? 자기 오른팔을 앉힙니다. 당의 살림살이, 조직, 인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 자리에 사무총장 장동혁을 앉혔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한동훈 당대표 해제가 들어선 뒤 장동혁은 그때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한계, 한동훈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친한계 중에 핵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언제 그러면 한동훈과 결별하느냐? 바로 탄핵 국면에서 결별을 합니다. 한동훈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장동혁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 라고 그 최고위원, 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붕괴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과는 완전히 결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장동혁이라고 하는 불과 재선 의원에 불과한 이 젊은 장동혁 50대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있었던 건 뭐냐? 그것은 유심점을 잃어버리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그런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만은 김문수 결선 투표 후보는 예를 들어서 포용하겠다. 친한계도 포용하고 한탄파도 포용하고 이제 결선 투표가 됐으니 나는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나의 원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 자 다들 오시오. 나한테 오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반면에 장동혁 의원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인데 정리하겠습니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7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래서 끝내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자, 내부 총질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결단이라는 건 뭐냐? 헤어져야 된다. 당신들은 따로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장동혁의 선명성이었던 겁니다. 포용성 대 선명성, 선명성 대 포용성 이게 붙었는데 결국 당심은 선명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덕장은 정청래라고 하는 싸움꾼이 하나 링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거기는 군대도 많습니다. 여기는 107명, 저기는 180여 명. 이 곱절이 많은 군사를 거느린 적장이 으르렁대면서 또 아주 사나운 목마를 일삼는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악수도 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링에 정청래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는 링에 누가 올라가야 되겠는가? 거기는 놀라운 그 이빨을 드러내는 스퍼트가 올라와 있다면 이쪽에서는 누가 올라가야 되겠는가? 홍동혁 의원을 몇 차례 뭐 인터뷰 때 이렇게 가까이 뭐 한 마이크를 서로 놓고 앉으면 한 1m 정도 앉아 있는데 실제로 마주 앉아 보면은요 완전히 호랑이상입니다. 눈에서 열기와 빛이 발하고 눈 부릅뜨면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호랑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아유 뭐 얼굴이 범상이라고 그랬더니 장동혁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중진 원로 정치 선배들이 자기 보면 야 장동혁 눈 깔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의원은 그냥 바라만 봐도 눈이 매섭습니다. 또 본인이 이렇게 대중을 끌고 가는 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김문수
김철수, 조경태 이분들에게서 물론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만 그분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가장 결정적인 힘은 뭐냐? 장동혁은 대중을 휘어잡는 대중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수천 명 군중을 앞에 놓고 수만 명 군중을 앞에 놓고 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회면 사회 또는 연설하는 사람이 연설하는 사람 토론이면 토론 그 어떤 걸 맡겨놔도 전체적인 흐름을 장악을 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빼앗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건 대중정치인에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조경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 그 막판에 김문수 후보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이제 마지막에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서 본인은 물론이와 친한계 쪽의 그 당원이나 인사들에게 현역 의원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우린 지지해야 된다. 장동혁만은 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왜? 김문수 후보는 포용. 그러나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때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 그러게 나이가 많으신 노회한 정치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지는지 몰라도 그건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측면을 드러내느냐. 노쇠하다. 노회한 것과 노쇠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어느 순간 노회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너무 드신 것 아닌가. 반면에 장동혁은 선명성, 투쟁력, 전투력 그리고 젊음. 젊음은 미래라는 뜻이고 노쇠했다는 건 과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건데 장동혁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승리다. 여러분이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 장동혁 원래는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과 나오고요. 행정고시 해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7년여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두루두루 판사로 커리어를 쌓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맡았다가 사직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대전에서 출마했다가 그때 낙마를 하고 다시 2022년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출마하는 바람에 공삭이 됐던 충남 보련서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22대 국회에 입성을 했고 이번에 22대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은 아주 짧습니다. 1.5선 재선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5선 이렇게 됩니다. 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법사위, 그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 이런 데서 일을 아주 열심히 했었고요. 작년 12월 집회 때 12.3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다. 그런 아주 공정하고도 선명한 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 초기부터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어버려라. 이렇게 동료 선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일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친한계 등 찬탄파를 향해서는 내부 총질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당론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당을 나가야 된다.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락연설에서 우리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대여투쟁, 강력한 대정청래 투쟁, 대이재명 투쟁, 여기에 강성 당원들의 열망이 투영됐고, 이른바 짠물당원이라고 그러죠. 이 강성 당원들의 막판 총결집이 있어서 가능해졌던 이야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